구기자는 거꾸로만 안 꽂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제대로 꽂아서 보통 줄기수가 3개, 4개, 5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저쪽에서 쭉쭉 커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한 것처럼 구기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뭐 일주일 사이에 그 관리를 해야 할 만큼 빨리 크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서에 나오는 이게 중국 명나라 때 이신이 본초 강목은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중국 책이죠, 본초 강목은. 거기에 간과 신장에 좋으며 필수생명요소로 보충하고 시력을 향상시켜준다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간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가.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한약은 잘 모르지만 구기자는 보약제로 다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 우선, 간과 신장에 우선 좋다. 근데 저거는 식품으로 다 널리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막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구기자 키워서 그 집에 그냥 상식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약입니다. 이건 독성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나오는 이파리, 저기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과정 말고서도 이 파믹스 센터인가 여기를 자주 오실 테니까 가서 이제 7월 말에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크는 과정도 한번 좀 보시고 가서 관찰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봄에 나오는 잎을 천정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름에 핀 꽃을 장생초, 여름에 피는 꽃, 구기자 꽃을 장생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열매를 구기자. 그리고 겨울에 뿌리를 캐서 껍데기, 그 지골피랍니다. 지골피. 그래서 이제 저런 장생초라든지 천정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으로 쓰지는 않지만서도 구기자와 지골피는 약으로 쓰는데 용도는 아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 용도하고 저 지골피는 파열제로 쓴다든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확실치 못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이제 주로 나오는 그 근래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결과가 간 기능을 개선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험용 쥐에다가 구기자 급여 시험 결과 지방간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됐고 손상된 간에 대한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봤다. 그런데 이제 쥐에다가 실험하는 정도 가지고 인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그 효능 실험할 때 제일 먼저 세포 단위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동물에다 시험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대동물에다 하고 그래서 영장류에까지 이제 원숭이까지도 막 실험, 제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쥐에다가 실험을 한 결과 저런 그 지방간 발생이 감소되고 손상된 간에 대한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증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면역 증진이라는 것은 면역 한다는데 면역은 쳐들어오는 걸 갖다 막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면역세포의 증식을 시험한 결과 세액성 면역과 관련 있는 B세포를 증식시킨다. 이게 면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엄청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술 먹어도 생기고 또 이제 섭취하는 그 음식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육류 중에 고기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제일 높은 거는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토끼에다가 75일 동안 구기자를 먹여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57%, 중성지방인 트리그리서라이드가 52.7%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 이런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내놓은 건데 그 밖에 노화 방지라든지 다이옥신 독성에 대한 완화 효능이 이 구기자는 하여간 보약이다. 면역 증진의 효과가 특히 간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기자 많이 드세요. 근데 사실 이거 사 먹으려면 비싸요. 구기자가. 비싼 편이에요. 약재 중에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충청남도 청양에서 나오는 것, 전라남도 진도에서 나오는 양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은 수입돼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기자는 수입을 식품용으로 수입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식품으로 다 쓰고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밤에 다녀요. 그냥 밤에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다녀요. 그래서 원산지 단속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먹는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기자는 한번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구기자 재배는 내한성이 강하다.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지만은 뭐 결국엔 열매 생산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남부 지방이 유리하다. 이제 충남 청양도 여기에 비해서는 남쪽이고 전라남도 진도는 더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진도 구기자가 청양 구기자보다 실해요. 열매도 더 크고 그 성분이 뭐더라? 그것도 거기가 높고 그리고 말렸을 적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요. 그건 내가 젊었을 때 양쪽 거 다니면서 다 비교해봐서 그래서 한 30년도 전인가요? 제가 한참 초년에 이거 할 때 진도 기자가 청양 기자보다 근에 500원을 유통시장에도 근에 500원을 더 줬었어요. 그만큼 유통업계에서도 진도 기자를 더 쳐줍니다. 근데 지금은 청양 기자는 특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그냥 청양 기자 그러는데 진도 기자는 명맥이 사라졌어요. 진도에 가면 또 자초라고 하고도 지치라고도 하고 자근이라고 하는 빨간 뿔이 있어요. 날뿌리 물에 여기 저 씻으면 그냥 빨간 물이 막 나오고 그 자색 고구마 색소 같이 말이죠. 시코닌이라고 하는 포리페놀류인데 그것도 진도 특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저기 저 진도에 가면은 홍주라는 술이 있죠. 진도 홍주. 진도 홍주가 그 자초 지치인데 식물 이름은 생약명은 자초인데 그 뿌리를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홍주, 진도 홍주. 근데 그것도 충분히 특화를 시켜서 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좀 먹고 살 게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남부지방이 유리하다. 근데 북부에서는 결코 유리하지는 못하지만서도 생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된다. 햇빛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토양은 비옥도가 중정도인 사양토 내지는 식양토, 배수가 약이야. 식양토는 점질 토양이 많은 것을 식양토라 한다 그랬잖아요. 점질 토양은 모래 함량이 많은 것이 제일 미사질이 많은 것, 많이 섞여 있는 것들. 그래서 점질 토양인 거. 이런 데서는 배수가 사실은 잘 안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사가 있다든지 그 밑에 받쳐주는 땅 밑에 받쳐주는 것이 자갈이 속에 많이 들었다든지 하는 데서는 하여간 모든 것은 뿌리가 실해야 돼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그 물에 잠긴다든지 하면은 물에 잠긴 다음 토양 3상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상, 액상, 고상 이 세 가지. 그러면 그것이 바란스를 맞춰서 1대1대1이다가 존재했을 때 그렇게 돼서 만들어 주었을 때 바람 통하는 통기 속도, 투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도 호흡을 해야지 나무가 건실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도 O2가 녹아 있는 거고 말이죠. 물 중에도 말이죠. 그리고 그 토양 그 입자 간의 공극이 안 보이지만서도 있어야지 그리 통기도 되면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식물이 건전하게 크는 건데 그래서 보통 땅 하면 사양토가 중간 정도의 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제 논에는 그러면 물이 쭉쭉 빠지니까 뭐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양토죠. 식토죠. 논은 식토제가 되죠. 기자를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이제 삽목이에요. 삽목. 우리가 끊어서 갖다 꺾꽂이가 삽목입니다. 꺾꽂이를 삽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휘무지, 취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 그 줄기가 그 아주 늙기 전에는 유연하다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발로 밟아놓고 흙 좀 거기다 파묻어 놓으면은 거기 뿌리 내립니다. 저런 것들은. 그럼 저런 것들은 삽목 잘 되는 것들은 휘무지도 잘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파묻어 놔서 발근되면은 여기 자르면 갖다 심으면 그냥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분주라고 하는 것은 포기 나누기예요. 포기 나누기. 분주. 혹시 여기 저 하와이 무궁화 아시는 분 계세요? 하와이 무궁화 아세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무궁화 같이
한 송이 폈다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러거든요.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며칠 못 가요. 근데 겨울에도 아파트 베란다 정도만 내놔도 겨울 내내 꽃을 달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삽목이 잘 돼요. 그 얘기하는 거고. 삽목이 잘 되고 그리고 분주도 잘 돼요. 그게. 포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엉켜 있으면 밑에 이 나무 부분 끊으면서 뿌리를 나눠서 갖다 심으면은 잘 살아요. 꺾꽂이, 삽목, 그 다음에 휘무지, 취목, 그 다음에 분주는 포기 나누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 근데 종자가 굉장히 자라요. 구기자 할맹이 많은데 그 안에 종자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려서 골코서 말려서 씨 만들긴 일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꺾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삽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늙었을 때 그 숙지를 하라고요. 푸르게 이렇게 늙어도 저거는 이렇게 후해지죠. 저거는. 근데 그게 이제 퍼런 상태에 있을 때를 녹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녹지에서 숙지로 갈 때쯤 그걸 반녹지라는데 대부분의 그 삽목하는 것들이 반녹지 상태일 때가 좋은데 구기자는 지금 저게 이제 한 해 겨울을 나요. 그럼 내년 봄 되면서 전부 가지를 쳐준다든지 가지 치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다듬어서 갖다 꽂는 거니까 그때는 완전히 숙지가 된 상태입니다. 숙지 상태에서도 구기자는 숙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구기자는. 그래서 내년 3월쯤에서 아니 올가을에도 되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열매 다 따고 겨울나게 놔뒀다가 어차피 세 가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랐을 적에 갖다 꽂으면 그래서 저걸 갖다가 내가 4월 달에 갖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때 자른 거. 근데 저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해서 묻어놓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는 3월 상세 4월 3월 중순 정도에 하면 되는데 우리는 4월 1일 날 시작해서 4월 7일 날인가 했죠? 4월 1일 날 첫 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세 번째 주에 했던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늦었던 거예요, 사실은. 일반 관행적인 방법에 조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식거리는 우린 지금 다닥다닥 심어놨어요. 다닥다닥 심어놨는데 원래 고을 간격이 1m 20 나무예요. 나무 때문에 1m 20 정도 고을 이렇게 있고 그것은 한 포기는 40cm 내지는 50cm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한 10분의 1 이상으로 다 축설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 봐가면서 몇 군데를 펜에서 수목형 재배를 한 2개 정도를 한번 수영을 만들어 보고 7월 달까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재배할 때는 1m 20 간격으로 해서 포기당 40cm. 근데 이제 이걸 나무같이 키울 때는 1m 50 더 넓게 해서 한 포기에 50cm씩 띄어서 이렇게 심는 것이. 근데 여긴 그냥 놔두고 꽉 울어집니다. 저거 나중에 따기도 힘들어 저렇게 심어놓으면은 저 구기자 농사는 사실은. 근데 저 멀쩡한 밭에다 저렇게 심어놓으면 1m 50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심으면 거기 구기자 한 30포기 심으면 저 밭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고 심는 방법은 배색 비닐이라는 것은 배색 비닐 아세요? 혹시 배색 비닐? 그 이제 비닐은 투명 비닐이 있고 흑색 비닐이 있잖아요. 그럼 흑색 비닐을 치면은 광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속에 잡초도 덜 나고요. 잡초가 뭐지? 제대로 하면 못 나죠. 깜깜하니까. 근데 비닐이가 아무리 새카만 것 같아도 속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걸 심어 놓으니까는 속에다 뭘 심어 놓고 딱 씌워 놓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발화가 되는지 안 보여. 그래서 그거 심은 자리만 한 10cm 정도 이렇게 띠를 넣어가지고 거기는 투명 비닐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흑색으로 넣어. 그래서 배색 비닐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작물을 심는 부위에는 투명한 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검정 염료를 안 집어넣었죠. 거기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배색 비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색 비닐을 먼치는 한 다음에 삽수는 기울기에 45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심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위로다가 2, 3cm에 올라도 그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비닐로만 안 씌웠죠. 이제 구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식 재배를 했는데 혼식
혼식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혼식. 혼식은 섞어 심는 겁니다. 섞어 심는 거. 그래서 이제 수분순이 뭐니 왜 그러냐면 혼식 재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구기자는 일반적으로 자가불합성이 있다는 얘기. 자가불합성, 자가. 내 집에서는 불화, 싸워. 불화합, 화합하지를 못해. 집 내에서는. 그게 자가불합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자가불합성이 생기냐면 유전적으로 다양성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 지들이 그래서 자가불합성이 생기는데 한 품종을 집단 재배 수정했는데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안 나는데 이게 신품종을 재배할 때 추천하는 수분수 품종하고 필히 혼식을 해라. 그래서 저기 저 주력 품종하고 수분수 품종명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 단 묶은 거에 두 가지가 있었어. 청명하고 뭐하고 몇 가지. 그리고 거기 뭐 수분순이 써 있었는데 거기 어디 꽂혀 있는 거 봤습니다 내가.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줄은 틀리게 심었지만서도 그냥 심어 놓으면은 그 두 가지 섞어 심은 거예요. 내가 혼식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적정 혼식 비율은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품종하고 수분수 품종. 주력 품종은 구기자를 여기서 내가 딸 거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수분수 품종은 꽃가루만 저놈들한테 퍼물지게 꽃가루만 제공한다. 근데 여기서도 달리긴 달립니다. 꽃가루가 다 그거 뭐 다 남주고 나는 먹을 거 아닙니다. 그 달리긴 달리는데 이쪽이 좋아지게끔 이 수분수 품종을 혼식을 해서 해줘야 된다. 그 이제 혼식 방법이 주품종에다가 수분수를 갖다가 골 길이가 뭐 30m 이하고 긴 골이고 이거보다 더 길어지게는 이런 식으로다가 직구작구로 여기 저 짧은 밭에다가는 요렇게 그냥 주력 품종, 수분수 품종 이렇게 같이 심어주고 이렇게 직구작구 심기도 하고 한 주 건너 한 주 가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최종 종자를 따기 위한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씁니다. 종자를. 근데 이제 구기자는 우리가 종자는 열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나 많아요. 내가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는 그 해바라기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추씨, 배추씨, 무씨 이런 것들은 종묘회사에서 계속 해마다 만들어서 F1 품종이에요. 잡종 1세대 품종을 쓰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거. 그래서 그 들여오는 품종을 자가 채종해서 갖다 심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종자를 갱신을 해준대. 그건 일대 잡종 F1 품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는 저런 식으로다가 모부본 엄마 품종, 아빠 품종을 저런 식으로 심어서 여기에서 채종을 하죠. 근데 해바라기도 보면은 미국 가서 보니까 참 아주 지금도 선진국이지만서도 한 30년 전에는 그냥 우리 농업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해바라기 못 보신 분들, 여긴 해바라기 못 본 분들은 없겠지만서도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 담 넘어가니까 엄청 큰 것 같았었는데 시골에 담이 있고 요것밖에 더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서 봤으니까 엄청 큰 거로다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건데.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구부해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돌아야 그지 아침 저녁으로 다 이게 잘 보면은. 근데 보면 요만하지 뭐 요만해요 그죠? 그 헤드라 그러는데 머리가 그 씨 달리는 것이. 그리고 호박씨도 해바라기씨도 씨도 잘고. 근데 이 기름 짜는 작물입니다. 우리가 요새 식용유 해바라기 기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기름. 그게 리놀, 올레인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해바라기 씨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근데 우리 그 해바라기가 그만했을 때 미국 가니까는 해바라기가 얼마냐면 키가 요만해요. 요만해. 이만한데 머리는 쟁반만하게 달려. 쟁반만한 게. 이걸 엄청 굵어. 짱짱한 놈이 요만해서. 근데 머리는 그냥 이만한 거다. 그게 이제 빅시드, 그러니까 씨가 큰 놈. 품종이 여러 가지가 분화되어 있어요. 엄청 선진국이죠. 우리에 비해서는 빅시드, 큰 해바라기 씨가 이만하고 하이 오일, 기름 함량이 아주 높은 품종. 거기다가 하이 리놀 내지는 하이 올레인, 올레인산 함량이 높은 품종. 이렇게 분화를 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런 거 못했어요.
우리도 해바라기를 하다가 쥐 때문에 못해, 쥐. 해바라기 연구를 옛날 때 했었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나보다 선배들이. 근데 문제는 사람도 먹을 게 없었어, 그때는. 그 뭐 쥐는 어떻게 저도 살아야 되니까는 전부 쥐가 겨울로 가서는 다 파먹어가서는 새가 파먹는 게 쥐가 전부 뜯어먹어서 해바라기를 접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수분수를 혼식하는 저기가 이렇게 격리해서 그냥 주력 품종하고 수분수 품종하고 격리해서 한 가지만 딱 심어놓으면은 수량이 별로 얼마 안 나요, 이게. 근데 섞어 심어놓으면은 2대1로 했을 때 3대1로 했을 적에는 2대1로 심는 것이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는 1대1로 할 필요는 없고 2대1 정도. 저기 미국 가서 그 감동받았던 해바라기는 5대1로 심어놔요. 5대1로. 어쨌든 간에 이놈은 그 곤충이 다니면서 해줘야지 됩니다. 곤충이 다니면서. 벌나비가 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매개곤충으로서는 뭐 줄무늬 감상벌이라든지 호박꽃 등의 꿀벌 뭐 근데 요즘은 이것도 곤충 산업의 일환으로서 그 축매시키기 위한 매개곤충을 줄무늬 감상벌이 이런 것들은 갖다가 처음에는 우리 수입했어요, 이거 갖다가. 근데 요새는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제 꽃가루 제대로 좀 막 섞이게끔 가서 수분시키게끔. 그게 이제 여기 비료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 구기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력 수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막 우거지면 그 양수분을 먹어치워서 분해시키는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력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질소 이게 가지과라서 그 얘기는 안 했나? 앞에 그게 없었구나. 구기자도 보면은 꼬투리 달리는 모양이 가지하고 비슷해요. 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과입니다. 가지과인데 이게 질소를 많이 먹긴 먹는데 300평 10A 테나르 300평당 60kg를 주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질소를 많이 줘버리면 땅 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이러다 보면 제가 질소 인산가리 3요소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예? 질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질소가 하는 역할. 그 하여간 성장, 생육을 주관하고요. 장태일 선생 인사는 무슨 기능을 해요? 뭐 개화 결실 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갈리질비로는 세포의 팽암 유지를 통해서 식물체를 짱짱하게 강건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들깻잎 농사 질 적에는 질소 비료만 주면 돼. 딴 거는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인산질을 주면은 꽃 펴. 꽃 못 피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가리질을 줘버리면은 깻잎이 뻣뻣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깻잎 농사 질 적에는, 들깻잎 농사 질 적에는 요소만 주면 돼. 근데 이거는 열매를 먹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만 갖다가 여기 질소질 위주로 주다 보면은 영양생장이 과하다 해서 무성하게 그냥 시꺼멓게 농사 잘 텐데 꽃이 안 펴. 껌껌하고 그냥 꽉 차니까는. 그래서 이런 비료 주는 방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 이 40, 30, 30 주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추가 비료를 많이 먹거나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근데 하여간 구기자가 비료를 굉장히 많이 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하는 것이 유기질입니다. 퇴비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다면 그렇게 거름의 첫 해 같은 데는 거름에 신경 쓸 거 없고 그 퇴비라고 하는 것들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들 요새 농협 퇴비 우리 처음에 갖다 부었던 거 그런 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부려면은 옛날 그 거름 하던 시절이 제일 좋았었는데.